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지금 앞서도 얘기 많이 나왔겠지만 원달러 환율의 변화가 아주 극심해지고 있고 예. 미국의 국채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요. 주시장에 상당히 혼조권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주시장에 좀 집중해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난 나흘 동안 2조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중반이랑 완전히 딴판이죠. 예.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이틀 동안 종전선언의 평화협정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틀 동안 5,300억을 샀는데요. 예. 지난 금요일부터 약간 바뀌더니 어제 그제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예. 그래서 4,900억, 2,900억, 4,400억, 어저께 드디어 7,700억을 하루에 순매도 하니까요. 엄청난 규모죠. 무려 4년 10개월 만인가요? 최대 순매도니까요. 그만큼 외국인이 갑자기 돌변한 건 사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변한 이유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큰 거죠. 이제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 1990년 이후에요. 1990년에 지금 보면 몇 년입니까? 25년 동안에 평균 한 4.8%였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래 간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 보면 평균 뭐 3%, 3.5 요 정도 레벨에서 많이 움직였는데요. 지금 딱 하여튼 3%를 다시 올라가는 예. 찍고 왔다 뭐 이런 정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25년의 그림이니까 상당히 분기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걱정스러운 문제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10년 국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하나의 어떤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할부라든가 그 리스 그리고 주택모기지. 주택모기지라는 건 대부분이 이제 선택사항을 많이 하는데요. 웬만한 분들이 예전에 보면 30년물 고정금리 이런 걸 대충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10년물 플러스 몇 %, 이런 포인트,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기준이 된다.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 올라가는 것은 미국 달러의 강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핵심 요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가 유도가 된다는 건데 그런데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네. 어쨌거나 기존은 약달러였잖아요. 맞습니다. 약한 달러를 이제 적극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죠. 예. 입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 무능시 장관이라는 어떤 그런 행정부의 그런 핵심 관계자들이었는데 이게 보면 어저께부터 해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면서 꼬리를 다시 들고 있거든요. 예. 아직 이걸 갖고 완전하게 달러 인덱스를 완전 플러스 났다. 95, 100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바닥은 쳤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의 강세를 가져오는 게 맞겠고요. 그것은 이머징 마켓의 자금 이탈을 우려가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금년 초 이런 것들이 별로 영향이 안 나타나는데요. 예. 이제 이런 것이 드디어 국내에서도 외국인의 어떤 매도 압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시퀀스,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됐다라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도 어느새 1,08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요. 연초도 뭐죠? 4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1,050원대 막 갔었거든요. 예. 정확하게 제가 찾아봤더니 4월 초만 해도 1,054원에 마감된 날이 있고요. 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방송에서도 1,000원 깨지지 않느냐? 그때 증권사에서 세 자릿수 얘기 나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뭐 누가 만든 일은 모르죠. 항상 예측이란 건 틀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추가하게 예상했던 분이 많았는데요. 네. 지난 20일부터요. 어저께까지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개월 연속으로 급반등하면서요. 예. 어제는요. 한 달에 만에 다시 1,080원대로 진입했거든요. 이게 저희는 주식 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사업하는 분이라면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원달러 환율의 반등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것도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정확히 좀 더 극명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딱 1년째인데요. 요게 보면 지금 딱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4월 초에 제일 바닥이었고요. 그때 말이 더 내려간다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내려가기커녕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 자체가 거의 180도 돌았었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 그리고 우리 외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에서 보면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 그리고 각종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거 뭐 PMI 이런 게 계속 예. 좋게 나오겠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지난달 또 많이 올랐죠. 미국입니다. 그리고 휘발유 값이 상승세 시작하면서 대도시는 갤런당 4달러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 어저께 LA에서 오신 분이 한 번 만났는데 예. 제가 평균 3달러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냐. 대도시는 4달러다 얘기하니까 그래요? 상당히 비싼 거가 되겠고요. 금년에 3차례 인상 가능성을 넘어서 지금 4차례 금리 인상까지 나오는 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보면 딱 그 화면에 나오는 거죠.
CNBC 어저께 기사 아닙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사회 가능성 48.2% 찍고 있는데요. 이게 한 달 전에는 33%였고요. 4월 17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37%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4번까지 열려 있다는 거가 10명 중에 5명이 생각한다는 거니까 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뭐 외국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신흥시장에 대한 우려감, 가장 먼저 좀 영향을 받아갈 것이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방송할 때 좀 적절한 얘기는 아니지만 2017년은 꽃길이었고 예. 올해는 험난한 길이다. 방지턱 뭐 이런 네. 게 자갈밭 뭐 이런 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저희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제가 카피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거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IMF에 4.55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딱 이걸 썼습니다. 범피라는 게 울퉁불퉁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범피로드 어헤드. 앞에 이게 깔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험난한 길 예상된다는 것이 이제 자갈밭. 저는 이제 과속 방지턱을 얘기하는데 예. 이게 흔들거리는 길이라는 거죠. 다만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흔들거리는 길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거든요. 절대 아래로 간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흔들거린다. 여기에 지금 핵심 방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IMF에서 이 와중에서 결국에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를 제가 딱 찍어드리면 이게 페이지 수 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 건 150페이지인데 저도 다 못 읽어봤죠. 다만 제가 이제 서머리 부분 앞에 잠깐 봤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하지만 누구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이 가속화가 우려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중앙은행 양적 안에서 대차 대표의 축소 시대로 간다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 하나 더 나오면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입이 작년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급격하게 감소 내지 마이너스 얘기하는데요. 요것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딱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보면 노란 선이 있고 오렌지색이 있지만 하나는 채권이 되겠고요. 하나는 주식인데 네. 이게 작년까지 계속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급격하게 끊겨 있죠. 오른쪽 밑에 이쪽이요? 아래로 예. 더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IMF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2020년 초에 미국 기준금리가 3.6% 될 경우에 이머징 마켓 자금은 올해 내년까지 해갖고 평균 400억에서 많게는 600억 달러 이상까지 유출될 수 있고 미국 금리가 이보다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더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IMF의 경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포함해서 어떤 신흥시장에 대한 걱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최근 1년에는 미국의 S&P 뭐 대표적인 기준 대비 이머징 마켓이 훨씬 강했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것도 좀 보여드리면 1년 동안 파란색이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 16.5% 올라갔고 미국 10.3%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1년 동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머징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건데 이거를 좁혀서 최근 거만 3개월만 다시 그림을 그려봤더니요. 다 떨어졌는데 빨간색의 S&P 500은 여전히 떨어졌는데 8% 정도, 6% 정도 떨어졌는데 예. 실제로 보면 이머징 마켓은 더 떨어졌죠. 그러네요.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예. 더 떨어진 것이 딱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마켓, 뭐 베트남도 좋다고 하지만 이걸 하나를 올인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베트남이라든가요, 브라질, 러시아 펀드 여러분들 관심 많이 있고 해외 비과세 펀드 많이 하셨는데요. 베트남은 최근 한 3개월도 좋습니다. 14.9% 올라갔는데요. 한 달 보면 우리나라의 펀드가 오히려 6.1% 정도 빠졌고요. 하락했고요. 최근 한 달 3개월 보면 여전히 브라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9.7% 올라갔는데 한 달 2.2% 떨어졌고요. 러시아가 5.2, 그럼 마이너스 8.1인데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이고 뭐건 하나를 딱 찍는 거는 베트남 그리고다가 한국 주식하는 데다가 외국은 베트남만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우리 어떤 분은 분산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외국인에 보면 이머징 마켓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코스닥 두 종목 사는 거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분산은 이런 분산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시각을 갖고 하자. 늘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진짜 역사적인 이벤트이자 시장을 드디어 끌어올린 만한 모멘텀이 생겼는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외국인도 그렇고 뭐 시장이 반응을 안 해주는 게 좀 안타까워요. 약간 운이 안 좋은 거죠. 약간 운이 안 좋은 건데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전 주가는 좀 레벨업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전 세계 내에서 한국 비중은 1.77%밖에 안 되고요.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2등이지만 14%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마켓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고 물이 빠져나가면 한국 주식은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는 예. 거. 그거를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반대로요. 시장이 좀 정체돼 있다. 들어가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 주시장 상당히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대응 전략을 바로 말씀드리면 비중을 늘려야 될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비중은 글로벌 분산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이머징만 한국에 올인하고 계신 분은 첫 번째 외국이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베트남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 나라만 또 하는 거는 제가 똑같은 걸 하고 있다. 예.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도 좀 안전한 쪽으로 가죠. 이게 아니면 전 세계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선진국에 좀 늘리는 것이 예.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금입니다. 금. 어쨌든 안전자산인데 여기는 금이 될 수도 있고요. 순수한 US 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한 2, 3주 전에도 일본 엔화 얘기했는데요. 예. 일본 엔화가 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유로화가 될 수 이런 것들을 좀 안전자산을 늘리시라.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시장에는 미국의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도 간접 투자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목 개별 종목을 딱 찍는 건 쉽지 않다. 간접 투자를 늘리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이항영 위원님 강의하시는 첫 번째 중간고사 문제 1번 답이 이 세 가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니까요. 꼭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